뭔가 적당한 각도가 나오지가 않았네요. 안녕하세요, 윤락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요, 1년 계획 세우기인데요. 카페 옥상 테라스에 나와 있습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선크림을 좀 더 많이 바르고 왔을 텐데 지금이 2월 중순이거든요. 물론 2025년이 1년 반이나 지났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계획을 좀 세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워보려고 합니다. 제가 수첩이랑 제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적절한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관계로 저만 나오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유튜브 관련된 건데요.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때까지는 계속 그냥 취미생활로만 생각을 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 다 했으면 올리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. 제가 그냥 갤러리를 이렇게 보다가 되게 마음에 드는 동영상이 있어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는데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좀 조회수가 꽤 나왔더라고요. 이게 생각보다 되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.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니까.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? 쓰면서 할게요. 일단 2025년에는 유튜브 구독자를 얼마큼 할까요? 5만 명? 5만 명이면 1년 동안 할 수 있을까? 유튜브 구독자 5만 명. 인스타그램 팔로워 10,000명? 아, 너무 약간 웃긴데. 이거 지금 즉석으로 생각해내는 거라 살짝 버벅거려도 이해해주세요. 쇼폼을 이틀에 한 번 올리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. 그럼 365일. 지금 한 달 반 45일 지났다 치고 320일이잖아요. 살짝의 적응 기간을 제외해서 150개를 1년에 올릴 수가 있겠네요. 생각보다 되게 많다. 근데 시험 기간에는 못 올...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겠죠, 벌써부터? 그러면 남은 2025년 동안 쇼폼 150개 업로드를 쇼츠 150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항상 제가 올리는 그 긴 영상들 있잖아요. 일반 동영상들을 일주일에 하나를 하면은 힘들어 죽겠죠? 저희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주일에 한 개에서 2주일에 한 개 정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.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 한 6시, 7시쯤 올릴 것 같아요. 좀 상황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건강에 관련된 건데요. 제가 뭐 건강이 그닥 막 좋진 않거든요. 왜냐면 긴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자세와 척추, 목 이런 것들이 살짝씩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일자 척추와 척추 측만증 이런 거 다 있고 약간 거북목도 좀 있고요. 아무튼 좀 그렇거든요. 자세를 똑바로 앉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너무 낮다.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헬스장을 다니는데 한 달에 10번 나가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. 평소에도 좀 그래도 잘 나간다 하면 일주일에 한 3-4번은 갔는데 점점 이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. 한 달에 10번.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지금 몸에 큰 문제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체지방률을 좀 낮춰보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고, 몸무게가 줄어도 체지방량이 변하지 근육량이 변하지가 않거든요. 근육량은 생각보다 좀 있어요. 가장 최근에 잰 게 11월 달이긴 한데 보이시나요? 이게 근육량인데 근육량이 2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거든요. 왠지 모르겠지만 20.2에서 21.6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근육량이 잘 늘지가 않더라고요.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. 그래서 그냥 체지방량을 빼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. 체지방을 17까지 빼볼게요.
그러면 몸무게가 꽤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. 피부 관리를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. 약간 이게 나이가 들어서인 건지 모르겠지만 살짝씩 이 속건조함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최근에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피부 관리를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. 설탕 끊기도 한번 해볼게요. 쇼츠를 넘기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썰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병원에서 임상실험 같은 거 한다고 지원을 했대요. 근데 그게 며칠이지? 2주? 얼만큼 기간 동안 이제 설탕을 끊고 혈당 이런 거에 변화를 측정을 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그분이 돈 받고 건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설탕 끊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원래는 설탕 단 걸 엄청 잘 먹었는데 엄청 좋아했거든요. 뭐 중고딩 때 공부하면서 맨날 젤리 먹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혈당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걸 좀 줄였거든요. 엄청 줄였거든요. 근데 그 뒤로부터 이제 단 거 먹기가 좀 평소보다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한 번 안 먹다 보면 이게 땡기거나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어쨌든 간에 설탕을 끊어보려고 합니다. 어우 추워라. 네, 요것이 저의 건강에 관련된 계획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 관리? 뭐라고 해야 되지? 재정이라고 할게요. 재정에 관련된 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자수성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좋지만 자수성가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간지가 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걸 꿈꿨는데 성공적인 어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기본이죠. 매달 30만 원씩 저축을 할 거고요.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3달째 됐고 아직은 용돈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독립하는 날이 오겠죠. 제가 원래 주식을 살짝 했었어요. 지금 제 돈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삼전에 묶여 있거든요. 웃을 일이 아니고요. 그래서 얼른 국장을 탈출하는 게 저희 2025년 목표입니다. 저희 의지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탈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.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계발인데요. 제가 플룻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이제 플룻 독주곡을 한번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. 초등학교 때 플룻을 이제 제대로 배워보고 나서 그 뒤로는 중학교 때까지 하고 중3 때까지 했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딱히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는데 약간 부족한 실력이긴 하지만 독주 솔로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요.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라이네케라는 분의 그 콘체르토를 연습을 했던 적이 있는데 2페이지 반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. 올해는 그걸 한 4페이지 정도까지 해보려고 합니다. 아마 그쯤 되면 이제 한 달락이 좀 음악이 이렇게 끊길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그걸 다시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자취방에 있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라이네케 플룻 콘체르토 인 D 메이저 OP 283이라는 곡입니다. 곡을 완성을 해서 저희 POC 동아리 할 때 솔로 무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요,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.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분명 1등급이었거든요. 1학기, 2학기 때 등급이 나왔나?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등급이었어요. 근데 히라가나, 가타카나를 다 까먹었어요. 완전히 싹 다 까먹었고 이게 살짝은 기억이 나는데 살짝만. 그걸 다시 일단 외우고 목표를 한 4살 친구들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왜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래도 일본은 옆에 나라인데 좀 갈 일이 있지 않을까? 놀러 갈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일본어를 아예 모르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면은 뭔가 생활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일본 친구를 사귀어서 일본어로 대화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, 솔직히. 그래가지고
뭔가 가게를 갔을 때 뭐 이렇게 뭐 써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만지지 마세요라든지 뭐 주의하세요라든지 이 정도만 좀 읽고 싶다. 번역기,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언어 배우는 걸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일본어를 좀 알려줬어요. 엄마가 일본어를 좀 해가지고 근데 약간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노인분들 있잖아요. 한 7, 80대 분들 이제 치매 예방 교육 이런 거 한다고 피아노 알려주고 일본어 뭐 알려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. 뭐 문화센터 이런 데서 하잖아요. 배우는 속도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언어는 정말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뭐라고 쓰지? 일본어 어느 정도 하기.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에 서울 한 달 살기를 해볼까라는 좀 빅픽처를 가지고 있는데요. 제가 이번 방학 때 호주를 다녀왔잖아요. 다녀오면서 이 나라에 살아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노래소리가 크냐. 일단 그 나라의 여유로움이 너무 부럽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물론 제가 거기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관광객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여유로움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친절함 이런 것들이 되게 부럽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약간 동물 친화적인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뭐 살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고 며칠 안 돼서 제가 서울을 갔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의 수도에서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좀 웃긴 거예요. 서울에서 좀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이 모든 계획들은 다 내돈내 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그냥 놀기만 하진 않을 거고요.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좀 구체화된다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.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얼굴이 꼼꼼해졌지? 일 년 하기에는 충분히 많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거를 다 지킨다면 뭔가 딱히 할 게 없네요. 뭔가 제가 돈을 쓰는 것, 쇼핑을 하거나 뭔가를 사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1년 동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만 추워서 들어갑니다.